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대선까지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모든 지표를 보면은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메인스트림에서 약간 어거지로 카말라가 여기 앞서고 있다. 전국 지지율 여기 더 많이 나온다. 미시건에서 지지율이 더 높다. 그러는 보도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억지 기사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딥스 진영의 뭐 메인스트림이죠. 주류 언론이 이제 딥스 진영이죠. 빅테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얘기했지만 국방부 지령 그게 항상 이제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11월 5일 선거에서 승리하는 건 거의 떼놓은 당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합 7개 주 전부 다 이길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미네소타하고 버지니아에서도 승리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경합주에서는 뭐 미시건, 위스콘신 물론이고 뭐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까지 다 휩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 로겐 쇼 오늘 인터뷰를 했어요. 트럼프가. 근데 아까 보니까 1시간 지났는데 거의 100만 회, 조회가 벌써 100만 회 가까이 됐습니다. 역시 전 세계 최고의 팟캐스터답게 그 조 로건이 이렇게 그 팟캐스트를 시작한 게 돈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원래 코미디언 출신이고 스탠드업 코미디언.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격투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태권도 유단자고 태권도 대회에서도 이렇게 우승도 하고 그랬던 친구죠. 그러다가 이제 어 격투기 UFC 진행자로 이렇게 유명세를 떨쳤고 또 이제 그 MBC Fear Factor 진행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팟캐스트 그냥 돈도 안 되는데 그냥 팟캐스트 재미삼아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화상통해서 또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항상 같은 주에 있지 못하잖아요. 같은 도시에 있지 못할 때 뭐 이렇게 그 줌으로 연결해 가지고 어 그 인터뷰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죠. 그래서 5년간 그렇게 돈도 한 푼도 못 벌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모든 팟캐스터 통틀어서 아마 모든 엔터테이너 통틀어서도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뭐 엔터테이너 중에서 넘버 원은 아니죠. 뭐 조지 루카스, 뭐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팟캐스터 중에서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실상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지지자예요. 예. 원래 버니 샌더스 강성 진보 진영 쪽이었는데 강성 진보 진영 버니 샌더스도 기득권 사람이고 이런 걸 다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걸로 사실상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하고 거의 3시간 가까이 얘기했어요. 3시간. long form 포맷을 만든 그런 개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 로건은. 그러니까 이제 이번 그 인터뷰를 두고도 자꾸 애써 아까 유튜브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검색 엔진에 쳐야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치고서 찾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예. 아까 보니까 벌써 100만 회 나온 걸 보니까요. 1시간 만에. 자, 이제 뉴스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정신 나간 언론이죠. LA 타임스. LA 타임스 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 카말라 해리스 공식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패트릭 춘중 그 오너 LA 타임스 그 주인장이 누구도 지지하지 말라 그렇게 지시를 했죠. 그래서 2명의 LA 타임스 논설실에 있는 논설위원 2명이 그만뒀다고 합니다. 뭐 그만두라고 해야죠. 뭐 싫다면은. 그렇게까지 트럼프가 싫은가 봐요. 예, 카말라를 왜 지지하지 않느냐. 카말라 같은 그런 엉터리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 자세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 논설위원이. 자, 그런가 하면은 워싱턴 포스트 창사 이래 한 번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는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의 제프 비조스가 우리도 대선 후보 누구 지지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 주인장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죠. 까라면 까야죠. 아니면 저처럼 맨날 이렇게 그 편집국 뭐 보도국하고 싸워가지고 제 오피니언 내든지 아니면 나와서 하든지 저처럼. 뭐 저는 뭐 매번 뭐 싸웠죠. 제가 뭐 그런 쉽게 저도 이렇게 막 영상 올리고 그랬던 거 아니었습니다. 오베드 시절 때부터 그렇고 뭐 라디오 코리아 문화 충격도 마찬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일부는 불만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스타일이고요. 자, 이제 그 제프 비조스가 이렇게 한 거는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죠. 눈치가 보이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도 지금 문제가 많죠.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그 조작을 뭐 사실상 주동한 그런 인물 중에 그런 언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면서도 그냥 가짜지만 트럼프를 해치는 일이라면 우린 무조건 할 거야. 그런 언론 아닙니까? 자, 워싱턴 포스트. 어쨌든 LA 타임스에 이어서 워싱턴 포스트도 이번 대선 후보 공식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도널드 트럼프가 훌륭한 후보라는 거예요. 그 반증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안 하겠어요? 예? 창사 이래 계속 공화당만 민주당 대선 후보만 지지했던 언론이 올해는 우리 이번에는 아무데도 지지 안 할게. 왜 이러겠습니까? 여기서도 뭐 필리처상 받은 적이 있는 그런 논설위원이 또 그만뒀나 봐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오바마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있는데 뭐 모든 분란의 시작은 오바마고 지금 사실상 배후에서 지금 트럼프를 가장 반대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바마라는 건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 유세에서 오바마를 두고 jerk라고 그랬어요. 뭐 얼간이 뭐 바보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오바마도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 가담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저는 트럼프가 들어가면은 다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오바마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고 저는 기소도 열어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말 이건 트럼프가 정치 보복을 하지 않으면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원래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이번 경우에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 이번엔 무조건 정치 보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하면은 트럼프 또 당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트럼프가 정치 보복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저는 100%, 200%, 500%, 1000%, 1000% 해야 된다고 봐요. 반드시. 안 그러면 이거 정리가 안 됩니다. 왜냐면 그들이 자기네들이 여전히 잘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일부는 뻔뻔하게 아직도 뭐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진짜 그거 맞아. 막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궁금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월가 쪽에서는 다 트럼프가 이긴다.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트럼프 쪽으로 갔습니다. 예, 지금 뭐 트럼프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데가 없고 저는 이제 가장 최근에 어떤 징조를 보면은 트럼프가 일 거냐. 좀 전에도 제가 전해드렸지만 LA 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 이 딥스테이트 앞잡이 언론들이 공식 지지하지 않겠다. 이거는 아주 큰 거예요. 예.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뭐 극좌 중에 극좌 뉴욕타임스 예, 대표적인 딥스 언론이라고 해야 되는데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카말라 해리스를 지난달 말에 공식 지지했습니다. 정신 못 차렸어요. 뉴욕타임스 진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그 언론 같지도 않은 그 쓰레기 언론이 이제 뉴욕타임스가 아니라 뉴욕 트래시입니다. 뉴욕 트래시.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쓰레기 언론이라고 봐요. 뉴욕타임스를. 뭐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은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고 있지만 신격화하고 있지만 깨어있는 미국인들은 쓰레기 언론으로 봅니다. 트럼프가 전국 지지율에서도 지금 4개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합주 싹쓸이승 7개의 주 다 이길 뿐만 아니라 공화당 후보로는 아마 2004년 이후 조지 W 부시가 그때 존 캐리를 상대로 이긴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전체 투표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체 투표에서 항상 이제 그 공화당 대선 후보가 좀 불리한 이유는 이제 그 캘리포니아나 뉴욕 이런 큰 대형주에서 장난질이 좀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자, 그리고 팀 워스 미네소타 주지사 그리고 민주당 부통령 대선 후보가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4명의 어린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의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살해한 불법 체류자한테 운전면허증 준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슈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게 이거 언론들 안 쓰죠 또 뉴욕타워 CNN
민주당 전당지니까. 물론 와포가 이번에 공식 지지 안 한다고 민주당 전당지 그 오명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카말라 해리스 남편 덕 엠 하프가 전 여자친구를 이렇게 두들겨 팼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CNN에서는 그런 적 없어 그런 적 없어 이거는 명예훼손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언급하면 안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은 그거는 명예훼손 될 수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불리한 거는 명예훼손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면서 이런 거는 또 우리 명예훼손 소송 걸릴 수 있다고 보도하지 않는 그런 행태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2년에 이렇게 때렸대요. 이렇게 얼굴이 얼얼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그러는데 또 증인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참 이게 first gentleman이죠. first gentleman 만약에 카말라가 당선이 되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first gentleman이 이런 사람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야죠. 절대 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배팅 마켓을 보면은 트럼프 57, 카말라 43. 자, 배팅 마켓 한번 볼까요? 배팅 마켓 보면은 펜실베니아에서 57대 43, 위스콘신 54대 46, 트럼프가 앞섭니다. 그리고 미시간 53대 47, 네바다 62대 38. 와, 네바다는 거의 트럼프가 이길 것 같네요, 완전히. 조지아도 69대 31, 애리조나 75대 25.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카말라. 딱 후보 면면을 봐도 상대가 안 돼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만 난리치고 지금 빅테크도 좀 잠잠해요, 요새. 그리고 구글도 좀 요새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안티 트럼프 노래 안 불러요, 요새는. 분위기를 이제 좀 알아서인지. 자,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얼마 전이 아니라 어제였죠. 어제 국방부 지령 제가 럼블에 올린 그 국방부 지령에 대해서 경고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9월 말 이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국방부 지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냐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제 럼블 계정 보면 아실 겁니다. rumble.com rumble.com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그 검색란에 Truth Politics를 넣으면 돼요. TRUTH POLITICS 검색하시면 제 영상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럼블 영상들 가장 최신 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랬어요. 트럼프한테 투표하는 거는 핵전쟁을 피하는 길이다. 하지만 카말라 해리스한테 투표하는 거는 핵전쟁을 부르는 일이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진짜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정말 올해 선거에서는 저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선거일 라이브 방송 합니다. 선거일 라이브 방송 하는데 지금은 좀 절박한 심정이에요. 트럼프가 진짜 이겨야 되는데 하는 심정입니다. 제가 어떤 대선 후보가 꼭 이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사실 2010년 때도 그렇게 막 있진 않았고 2020년 때도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당연히 트럼프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16년 때도 저는 트럼프 당선을 예상했으니까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 장난질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절박하다. 2020년, 2022년 다 그런 결과들이 나와서 이번에는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too big to rig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면은 이길 수가 있다.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기대를 합니다. 카말라 해리스를 보면 요새 많이 지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캠페인 활동도 사실상 중단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얼마 전에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서는 6분 36초만 연설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트럼프는 막 1시간 2시간씩 하는데 이 사람은 6분 정도만 하고 그런데 언론들은 유세 잘한다 멋있다 이렇게 띄우고 있고 그대로 이제 한국 한인 언론도 그걸 그대로 번역 보도하고 있어요. 예. 그냥 아주 그냥 바이든 빠 카말라 빠들이에요. 바이든 빠 카말라 빠. 어떻게 그렇게 바이든 카말라를 그렇게 시쳇말로 X할 수 있는지. 예, 그렇게 카말라가 좋습니까? 언제 알았다고. 자, 그리고 팀 워즈 주지사가 있는 미네소타에서
한 아파트 조사를 했는데 31%가 비시민권자인데 유권자 등록이 돼 있었다고 그럽니다. 참 이런 데도 장난질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윗 X에 글을 올렸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일론 닥스가 이렇게 올린 거를 이제 리트윗했는데 지금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약간 여전히 이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망할 판인데 카말라가 당선되면 그리고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렇게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이 원하는 대로 되면은 미국이 망할 판인데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용기를 내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트럼프를 지지 안 하면 누굴 지지합니까? 정말 미국의 운명, 전 세계의 운명이 걸려 있고 한국의 운명도 걸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운명이 다 걸려 있어요. 전 세계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선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트럼프가 이겨야 됩니다. 그것도 큰 압도적인 그런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트랜스젠더 무브먼트의 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스가 이제 저 사진이 또 멋진 걸로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2017년도에 9살짜리 에이브리 잭슨이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트랜스 무브먼트에 대해서 푸시를 강력하게 했죠. 주류 언론 이걸 필두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필두로요. 보면은 The best thing about being a girl is now I don't have to pretend to be a boy. 원래 소년인데 여자인 척 한 거죠. 저는 이제 트랜스젠더가 이제 메인스트림 기득권 진영이 만들어낸 그런 어젠다라고 봐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여자애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애처럼 이렇게 살고 하다가 이렇게 쭉쭉 살다가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트랜스드라는 다큐멘터리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성전한 한 인생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트랜스 액티비스트 그 엄마 데비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허상이에요, 허상. 근데 한국 한인 언론들은 이것까지 이제 멋있다고 보도할 거죠. 메인스트림이 그렇게 보도하면은 그럼 성전환도 멋있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한국 한인 언론 아닙니까? 특히 이제 한인 언론들이 그대로 이제 받아 보도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필터링 하면서 생각을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이 이런 거 보도한다고 무조건 올바릅니까 그게? 아무 생각 없이 필터링 없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16,000 국경 순찰대원들이 미국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뭐 놀라울 일이 아니죠. 이것도 한국 한인 언론들은 그냥 국경 뚫린 게 좋다고 불법 체류자 들어오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뉴욕타워 CNN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큰일이에요, 큰일. 그대로 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보도하는 게 그 문화가 그 노예 근성이 심각합니다. 예. 좀 노예 근성 같아요, 그게. 뉴욕타워 CNN이 신이 아닌데 신으로 그렇게 추앙하는 그런 한국 한인 언론의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자, 그리고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카말라 지지하고 나섰어요. 이거 여러분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안티 트럼프 그런 엔터테이너는 관련된 영화나 노래는 이제 안 듣고 안 보게 되더라고요. 예. 트럼프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득권 쪽 편만 드는 뭔가 숨기고 싶어하는 게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리오도?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거 정말 빅뉴스인데요. 미국인 9,320만 명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겠다. 지금 그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그런다. 공약으로 지금 내걸려고 고려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관세로 이걸 메운다는 겁니다. 관세로. 그래서 관세 정책이 미국인 9,320만 명 소득세를 전부 혹은 일부 면제할 수 있다는 그런
정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식당 종업원 이런 봉사직 근무자들이 받는 팁과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소득세, 초과 근무 수당을 폐지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죠. 또 트럼프는 지난주 스포츠 미디어 사이트 아웃킥 인터뷰에서 소방관이나 경찰관, 군인 그리고 제한군인에 대한 세금 면제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청에 따르면 약 6,800만 미국인이 매달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데요. 여기에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약 400만 명 근로자가 팁 받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제한군인부는 2023년 3월 기준 제한군인이 1,860만 명이라고 추산했는데요. 또 국방부가 밝힌 현역 군인은 130만 명입니다. 그래서 법 집행관은 80만, 유급 소방관은 50만 명 수준인데요. CNBC는 이들 총 합은 9,320만 명으로 트럼프 집권 시 면세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 투표 자격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2억 4,4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유권자 가운데 약 38%의 트럼프 집권 혜택을 유권자 가운데 약 38%가 트럼프 집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추산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CNN 타운홀 미팅이 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카말라 해리스의 화려한 화술 한번 볼까요? There's something you can point to in your life, political life or in your life in the last 4 years that you think is a mistake that you have learned from? I mean, I've made many mistakes, and they range from, if you've ever parented a child, you make lots of mistakes too. In my role as vice president, I mean, I've probably worked very hard at making sure that I am well versed on issues, and I think that is very important. It's a mistake not to be well versed on an issue and feel compelled to answer a question. Is there some voters, though, might ask, you've been in the White House for 4 years, you were vice president, not the president, but why wasn't any of that done for the last 4 years? Well, there was a lot that was done, but there's more to do, Anderson. And I'm pointing out things that need to be done, that haven't been done, but need to be done. Some voters, under Donald Trump, you criticized the wall more than 50 times. You called it stupid, useless, and a medieval vanity project. Is a border wall stupid? Well, let's talk about Donald Trump and that border wall. So remember, Donald Trump said Mexico would pay for it? Come on, they didn't. How much of that wall did he build? I think the last number I saw is about 2%. And then when it came time for him to do a photo op, you know where he did it? In the part of the wall that President Obama built. But you're agreeing to a bill that would earmark $650 million to continue building that wall. I pledge that I am going to bring forward that bipartisan bill to further strengthen and secure our border. Yes, I am. And I'm going to work across the aisle to pass a comprehensive bill that deals with a broken immigration system. I think Jackson's question, part of it was to acknowledge that America has always had migration, but there needs to be a legal process for it. People have to earn it. And that's the point that I think is the most important point that can be made, which is we need a president who is grounded in common sense and practical outcomes. Like, let's just fix this thing. Let's just fix it. Why is there any ideological perspective on it? Let's just fix the problem. To fix the problem, you're doing this compromise bill. It does call for $650 million that was earmarked under Trump to actually still go to build the wall. I'm not afraid of good ideas where they occurred. So you don't think it's stupid anymore? I think what he did and how he did it did not make much sense because he actually didn't do much of anything. I just talked about that wall, right? We just talked about it. He didn't actually do much of anything. But you do want to build some wall. I want to strengthen our border. 자, 그래서 보면은 완전히 그냥 횡설수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대답도 잘 못하고
지난 4년간 그럼 뭐 했냐? 뭐 앤더슨 쿠퍼가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대답을 못 합니다. 뭐 한 게 없죠. 한 게. 부통령으로서. 문제를 만들기는 했어도 문제를 해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미국 대통령들 보면은 다 문제 해결하다가 실패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점을 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평가절하가 되고. 근데 조 바이든 정부, 카말라 정부를 보면은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국경 문제, 범죄 문제, 불법 체류자 문제, 락다운 문제, 백신 의무화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화석연료 탄압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해결을 할 생각은커녕 문제를 만들었다는데 바로 바이든 카말라 정부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 보도 내용과 달리요. 자, 트럼프가 얼마나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이제 조 로건하고 3시간 인터뷰 마친 다음에 미시간주로 갔습니다. 텍사스 아스틴에서 했어요. 정말 이것만 해도 정말 체력이 대단하다. 예. 그런데 뭐 막 어떻게든 딴지 걸려고 고령 리스크라느니 인지력 문제라느니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인 뉴욕타임 와포 CNN이 하는 소리를 그대로 그냥 그 앵무새처럼 따라하는데 한심하죠. 자, 그리고 연예인들은 계속해서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새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연예인도 많아지고 있지만 이렇게 슈퍼스타급은 다 카말라를 지지하죠. 그 뭐 테일러 스위프트도 그렇고 비욘세도. 예. 비욘세 음악 듣기 싫어지네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뭐 별로 듣지도 않았지만 별로 이렇게 뭐 연예인으로서 그렇게 뭐 탤런트가 대단하다 전 잘 모르. 비욘세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노래들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비욘세. 자, 그래서 캐털드가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디디 파티에 간 사람들은 다 카말라를 좋아한다. 이 사람도 솔직히 경비행기 여기 그 개인 비행기, 개인 전용기 여기저기 타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리오나르도 드카프리오가. 근데 다른 사람들은 화석연료 차량 몰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정신 나간 친구고. 예, 카말라 지지했고 비욘세도 카말라 지지했고 비욘세도 저희 PDD랑 친하죠. 자, 그리고 뉴욕 포스트는 트럼프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예, 언론들 중에서 요새 일부 얼마 전에 맥심 남성 잡지 맥심이 트럼프를 공식 지지했고 뉴욕 포스트가 또 트럼프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예. 올바른 선택이고 뉴욕 포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이고 팩트 뉴스 사실을 토대로 뉴스를 전합니다. 뉴욕타임 와포 CNN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자, 그리고 멜 깁슨, 트럼프가 또 멜 깁슨 슈퍼스타죠. 할리우드 슈퍼스타 멜 깁슨으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카말라 해리스는 IQ가 머리가 돌대가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멜 깁슨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멜 깁슨 그 Lethal Weapon 시리즈를 너무 좋아했고 1, 2, 3 다 재밌게 봤습니다. 4도 있죠. 4는 조금 별로였어요. 이영걸 나오는 거. 그다음에 브레이브하트도 있고 뭐 랜섬도 있고 멜 깁슨이 나오는 영화 중에 별로 재미없는 영화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감독으로서도 출중하죠. 아포칼립토도 좋았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정말 예, 울림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일부 제가 얼마 전에 뭐 한인 언론인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트럼프는 뭐 인종차별 하는 거 아니냐고. 인종차별 그런 성향은 있지 않냐고. 예전부터 가장 흑인들하고 친하게 지냈던 셀럽이 바로 트럼프였습니다. 다른 백인 셀럽 중에서는 이렇게 흑인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런 말에 속으시면은 안 됩니다. 네, 보세요. 알 샤프튼, 그다음에 돈 킹, 예, 50 센트. 자, 그리고 로저 스톤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누가 히틀러처럼 행동하는 거냐? 누가 히틀러 같습니까? 트럼프 같습니까? 아니면은 바이든 같습니까? 예? 누가 더 가까워요? 바이든이 더 히틀러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뒤 배경까지 이렇게 빨갛게 하고 저는 이것도 계획적인 연출이었다고 봅니다. 작년 사진이었죠. 자, 이제 문제는 기독교 신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200만 미국인 3,200만 크리스찬들이 투표를 하지 않을 거라요. 올해 선거에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자꾸 정치를 등한시하면은 그럼 세상이 삐뚤어진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이들 중에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뭐 그렇게 따진다면은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죠. 하지만 어쨌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정치에 참여해야죠. 더더욱 그 반대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한인 교인들도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현실하고 접목해야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현실에 반영 최대한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경합주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경합주가 이제 뭐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 경합주 보시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 0.9포인트 앞서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요. 전체 7개 주 보면은. 그리고 제가 일단 빠질게요. 애리조나 트럼프 1.5, 네바다 트럼프 0.7, 위스콘신 0.2, 트럼프 다 트럼프고요. 미시간 0.2, 펜실베니아 0.6, 트럼프, 노스캐롤라이나 0.8, 조지아 2.2. 조지아에서 가장 크게 앞서고 있고 2.2 지금 여론조사대로라면. 그리고 가장 살라름 리드를 지키고 있는 데는 바로 위스콘신하고 미시간, 그 러스트벨트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바다에서도 트럼프가 0.7포인트 앞섭니다. 예, 경합주. 미네소타에서는 카말라가 4.7포인트 앞섭니다. 버지니아에서도 카말라가 6.4포인트 앞서고 뉴멕시코 카말라 7.7포인트. 텍사스도 기분 나쁘게 여기 있어요. 6포인트 트럼프가 앞섭니다. 자, 상원 볼까요? 자, 이대로면은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이 2석 정도 더 이긴다고 그러고 상원에서요. 그래서 51석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소 51석이에요. 자,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0.5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저스하고 양키스 월드시리즈 1차전이 있었는데 다저스가 끝내기 홈런으로 1차전 승리를 거뒀다는 뉴스를 끝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제 후원 주소입니다. 예, 후원 주소를 묻는 분이 많아서 이렇게 띄우고요. 그리고 몸에 좋은 메가 알부민, 예,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메가 알부민. 이렇게 회원 가입 여기 누르시고 추천인 진실정치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할인 코드 칸에 W20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20%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선거일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운명, 세계의 운명이 달려있고 최후의 승부입니다. 트럼프 그 애국자들 대 딥스테이트 간의 마지막 대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네. 그리고 11월은 좀 활짝 웃는 4년 내내 힘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11월에는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